여기 있는 집단적 선택 그리고 집단적 공동체의 선택이며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 바로 뭐다? 경제에 미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집단적인 선택은 뭐다? 정치고 개인적인 선택은 뭡니까? 경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이 본문에서. 자, 첫 번째 문장 보자. 우리 모두는 직관적인 센스, 의미를 갖고 있지. 뭐에 대한 의미? 정치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하지만 뭐가 더 어려워? 정의 내리는 게 어렵지. 그 용어를 precisely,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게 좀 어렵다는 말이야. 즉 뭐가 정의 내렸지? 정치가 뭐냐? 이걸 좀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게 어려워. 그래서 2번 보자. 현대 정치 과학자가 어플 제공해 주는 거야. 무엇을 제공해 준다? 명확하고 도움이 될 만한 뭐? 개념이지. 맞나? 자, 정치는 뭐라 돼 있다? 집단적인 선택이라 돼 있지. 어떤 선택? is binding. 구속시키는 뭐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를 만나.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원아, 네가 대조를 딱 끄면 된단 말이야. 들어오는 그딱 뭐와 뭐 사이에 경제와 어떤 경제? 집단적인 선택의 영역으로서의 정치를 그 다음에 경제로, 맞죠? 선을 그으면 된단 말이야. 자, 경제는 어떤 경제? 도메인, 인디비주얼, 초이스, 개인의 선택이라 했지. 자, 여기서 이제 나온다. 그러면 경제적 선택이란 예를 들어 어떤 거다?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거지. 또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engage in, 내가 종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되지? 이런 것들 밑에 줄 보자. 다 개인적이고 뭐다? 볼런티어, 자발적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가자. 그러한 선택은 어떻게 된다?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구매하지 못하지. 또는 정확한 일자리를 선택을 하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강요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자발적이라 했잖아. 강요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라고? 위에 있는 자발적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6번에 가자. 우리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선택을 내릴 수가 있다. 그 밖에 그 누구도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요한다 못한다? 강요 못한다는 거지. 자, 가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은 전부 다 뭐한다? 사람들에게 뭐한다? 영향을 끼치는 거지. 어떤 사람? 그렇지. 그러한 선택을 내리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야. 어떤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개인들에게. 이 개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freely, 자유롭게 어떻게 한다? 자발적이고 계약성의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경제적인 얘기야. 경제적인 얘기 무슨 말? 자발적이고 강요받지 않고, 맞지? 얼마든지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8번은 어떤 얘기야? 정치적 선택은 뭐다? 집단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거지. 즉 자발적이지도 않고 뭡니까? 구속력도 있다는 거야. 강요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 선택은 consequence, 어떤 결과가 된다? 바로 개인적인 결정이 된다. 맞나? 특히 어디에서? 독재 국가에서. 맞죠? 어떤 선택? 단 하나의 지도자의 선택이, 맞나? 이런 게 전부 다 뭐라고? 집단적인 구속력이 있는. 특히 어디에 있어서? 민주국가에서는.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choice of the majority citizen, 뭐야? 대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선택, 맞지?
넘어갑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람들,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의무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맞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왜? 집단적인 뭡니까?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본인들을 갖다가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안 뽑았는데 말 들어야 될까 이거.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4번 갑시다. 4번에 경험이 질병 증상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미치는 영향. 자, 갑니다. 자, 별로 놀랍지도 않대. 예언아, 뭐가 놀랍지 않아? 이전 또는 사전의 경험이 당연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지.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해석과 반응. 맞나? 어떤 증상에 대한 해석과 반응.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데, 자라 뚜껑 보고 놀란 가슴? 그렇지, 소돈. 그게 이 사전의 경험이 영향 미친다는 거죠. 자, 갑니다. Having a history. 특별한 뭡니까? 증상과 경험. 특히 어떤 경험? 질병에 누구에 있어서? 예원아, 타인에게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한 특정한 증상과 경험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가진다라는 거. 이게 사전의 경험이다. 이게 오른쪽에 봐봐. 이게 뭔데? 대리 경험이란 말이야. 이것은 generate 뭘 발생한다? 자, 추정을 발생하겠지. 뭐에 관한 추정? 의미와 암시. 맞나? 어떤 의미와 암시? 몇 가지 증상에 대한. 자, 이게 무슨 말이지? 타인에게 대한 특별한 증상과 경험 우리가 가진 거잖아. 야, 쟤 코로나 걸렸대. 이것들이 우리에게 뭐 어떤 추정을 준다는 거지. 이됩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증상? 그렇죠. 이번엔 to be rare. 굉장히 보기 드물다고 여겨진 증상. 어디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 아니면 타인의 경험에서 말이야. 알았죠? 굉장히 드물다고 여겨지는 증상은 mo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드무니까. 영어나 드무니까 당연히 뭐야? serious지. 굉장히 진지하고 엄숙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엇보다 이전에 이미 알려졌던 흔한 증상의 경험과 맞나? 그래서 4번에 봐봐. believing symptom. 이 증상이 to be just a bug. 밑에 뭐라 돼 있죠? 그저 흔해 빠진 가벼운 유행성 질병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것은 앞으로 뭐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때때로 무시한다는 거죠. 무엇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경고 신호인데 무시한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독감 같은 거 서서히 퍼지잖아. 가볍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자. 5번에 어떤 지식? 자, 위치는 어떠한 형용사다. 어떠한 신체적 증상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특정 행동이나 특정 질병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지식. 이해되나? 자, 그럼 오른쪽에 보자. 땀이 나는 것, 그리고 운동, 그리고 땀과 뭡니까? 플루엔자, 독감이란 거야, 그렇지? 이와 같은 특정 행동과 질병에 대해서 신체적 증상이 관련돼 있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지식이 enable, 자,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 그 증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의미에 대한 부여, 이해되나? 이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지식에 대한 이러한 비축, 예언한 비축이 뭐지? 사전의 지식의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 얘들이 이런 비축이 뭘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질병의 원형. 아, 우리가 이때까지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가 된다? 질병의 하나의 틀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그래서 7번이 중요하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7번에 도치가 되어 있죠. 결국 관련돼 있단 말이야. 현재 진행 중인, 맞나?
오른쪽에 봐봐.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관련돼 있다는 거지. 보다 더 이런 결과, 연구 결과에 파인딩. 어떤 결과?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운 이 바이러스의 위험, 코로나죠? 이 코로나를 가장 위험한 것으로. 왜? 사전에 이런 경험 없었다는 겁니다. 보기 드문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은 예원아 3번과 3번 문장에 봐봐. 굉장히 드물다고 여겨지는 거잖아. 코로나가 맞죠? 한 번도 사전에 일었었던 게 없어. 지식의 비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7번에 다시 내려가봐. 새로운 뭡니까? 완전히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느낀 거야. 에이즈 무엇으로써? 그렇죠. 가장 하이어, 더 높은 것으로서. 이해되나? 뭐하고 관련되었을 때? 흔한 우리나 병, 쉽게 말해서 독감과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글에 맨 위에 파란색깔 보세요. 뭐라 되어 있죠? 이전의 경험이 현재 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위험한 경고를 뭡니까?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코로나는 이 시점에서 이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위험해요. 이해되나? 사전에 대한 비축, 지식의 비축이 없기 때문에 와, 이쪽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7번 봅시다. 7번. 자, 1번 볼까? 참가자. 어떤 참가자? 자발적으로 지원했던. 뭘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맞죠? 이 사람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To be allowed. 뭐 하도록? 참가를 discontinue 뭡니까? 중단할 수 있도록. 됐죠? 갑니다. 만일 연구 참가자들이 어떤 느낌이 든다?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또 달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할 수가 없다? 연구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지. 언제까지? 종료할 때까지 만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스테이트드, 명시된 명확한 위험이 있으면 안 돼. 어떤 위험? 탈퇴에 대한, 맞죠? 벌점이나 부기력이 있으면은 참가자들 지원 안 해. 니도 참가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만 좀 이제 못하겠어 할 수 있잖아. 그럼 당신 페널티 먹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자. 3번에 이렇게 inform, 고지에서 입각된 이런 동의서가 반드시 make it clear what,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바로 terminate, 최종의 결과물이, 맞죠?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지, 맞나? 그걸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비록 멀지라도, 그렇죠, 탈퇴에 대한 그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고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뭐다? 예원아, 참가자들에게 뭘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죠, 프로레이트, 배분된 보상인데 이 보상의 근거를 보세요. 뭐에 따라서? 바로 그 연구의 뭡니까? 비율에 따라서. 어떤 비율? That complete, 완료된 비율. 그러니까 예원이가 이제 한 65% 완료했단 말이야. 그럼 그 65%만큼의 보상은 해주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5번에 예를 들으면서 봐봐라. 한 참가자가 $25를 보상을 받고 있지. 뭐 때문에? 참가했던 이유 때문에. 어디에 있어서? 관심 집단. 이게 뭔데? 참가 실험 집단. 그리고 이러한 관심 집단이 to explore, 뭘 탐구하기 시작했다? 바로 쟁점. 어떤 쟁점? 참가자들이 uneasy, 불편함 느끼는, 됐지? 그때 탈퇴하는 참가자가 반드시 should be paid, 보상을 받아야 돼. 뭐 때문에? 일부 때문에. 어떤 일부? 연구 집단의 일부. 어떤 집단? 그녀가 완료했다. 됐나?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대학생들, 어떤 대학생들? 참가했던 대학생들, 어떤
강좌 학점을 위해서 참가했던 대학생들에게 그러한 밑줄가라 부분적 학점 맞죠? 왜 중간에 탈퇴할 수 있잖아, 그렇지? 부분적 학점이 훨씬 더 어렵더라. 뭐하기가 어떻게 이 학점을 구성해야 될지가 어렵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은 밑줄가 유가 누굽니까? 저는 연구자들이죠. 유가 누구라고? 우리 연구자들은 반드시 뭐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특히 뭐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가자가 그 연구를 끝내지 못했다면 됐나? as with 적어라. with as with 마찬가지로 자 뭐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연구 과정의 파트 부분처럼 맞죠? 뭐가 더 현명하다?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다. 무엇을? 이러한 낮은 가능성의 일을 이게 뭔데? 참가자들이 중도에 포기했을 때에 대비하는 이 일을 맞죠? 다른 게 대비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참가자가 중도에 포기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방안을 마련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을 해주자. 그래야지 참가자들이 많이 하는 거지. 거기다가 벌금을 때렸다면 참가자를 안 할 겁니다. 됐죠? 8번 갑니다. 자, 8번에 쉽습니다. 이거 번식은 뭐다? 아주 근본적인 뭐가 된다? 문제다. 뭘 위해서? 유기체를 위해서. 살아있는 유기체 알았죠? 자 갑니다. 모든 종자들은 익스히빗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다양한 범위. 어떤 범위? 생존에 대한 뭡니까? 전략이죠. 어떤 거? 어떻게 하면은 offspring 자기의 새끼들을 생산할지에 대한 전략. 자 코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require 뭘 요구한다? 엄청난 인풋 투입을 요구하죠. 자 어떤 투입이다? 예언아 바로 에너지 투입이다. 그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엄청난 위협. 어떤 위협? 바로 그 새끼들, 개연의 새끼들이다. 새끼들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범위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여줘야 된다. 자 갑니다. 포유 동물들 사이에서 암컷은 언더고 뜻이 뭐죠? 겪는다 이 말입니다. 훨씬 더 직접적인 비용과 대가를 뭐에 대해 있어서? 리프로덕션 번식에 있어서 맞나? insofar as 뭐 한다면 암컷들이 말 그대로 부담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부담? 배야 그리고 태아의 성장 그리고 공급까지 어떤 공급? 새끼들의 공급 뭘 통해서? 수유를 통해서 맞나? 자 그러므로 건강 어떤 건강? 암컷 포유류의 건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어디에다가? 번식의 뭡니까? 결과에다가 새끼들이 많이 살아남았는지 안 하는지. 자 어떤 면에서 번식력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뭡니까? 새끼의 뭡니까? 생존이냐 아니면 새끼의 뭡니까? 사망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것이 꼭 포유 동물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밑에 봐봐. 우리 사람 여성들도 피메 맞죠? 여성들도 당연히 겪겠지. 뭐 이러한 비용을 무엇으로서? 기능으로서. 어떤 기능? 포유율의 뭡니까? 일종의 유산처럼 맞나? 하지만 환경의 다양성 어떤 환경? 예원 어떤 환경? 인간이 그렇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 제노메이트 뭘 만들어준다?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주지. 동물들은 그게 없잖아. 산부인과 없잖아. 그래서 어디에 있어서? 번식의 위험에 있어서 어떤 위험? 여성들이 페이스 직면하는. 그래서 6번 가자.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 우리 인간의 여성들은 맞죠? 어떤 능력이다? 결정적인 요인이 이런 능력들이 뭐가 된다? 결정적인 뭐가 된다? 요인이 된다. 어디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뭡니까? 인구의 차이에 있어서 어디에? 엄마와 아이의 생존과 건강과 생존에 있어서 됐습니까?
그럼 이런 능력이 뭐죠? 이런 능력,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의 차이, 알았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뭡니까? 환경의 차이가 능력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이나 강원도나 맞죠? 저기 가면은 애 낳다가 죽는다잖아요 요즘에. 몰랐지? 산부인과가 옥설 안 돼 있어. 전라도나 저기 있잖아 바닷가 쪽에 산부인과가 없대. 산부인과 가려면 3-4시간 걸린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애가 날 얼마 안 걸려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 그럼 전부 다 미리 도시로 다 보내는데 혹시나 모를까봐 뉴스 났잖아. 강원도에서 산부인과 못 찾다가 애 엄마 죽었다. 대한민국이 그래. 지금 현실로. 자, 9번 가자. 자, 9번도 쉬워요. 갈릴레오가 스터디, 연구를 해봤습니다. 맞죠? 뭘 연구했습니까? 지구의 중력을 나대법비 뭐한 것이 아니라 중력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뭘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물체가 행동하는지, 언제 중력이 물체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게 뭐야? 중력이 아래로 떨어질 때 말이야. 자, 갑니다. 특히 그는 1년의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 공이 롤링 다운, 굴러 내려오는 실험. 어디 아래로? 경사진 면 아래로. 이것은 어떤 목적이다? 경사진 존재의 목적이죠. 맞나? 그의 말에 의하면 바로 뭡니까? 딜루트는 우리가 이제 양을 맞죠? 농도를 흐리게 하다 말이거든. 그러니까 딜루트 그래비티, 중력을 흐리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면은 중력이 세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중력이 흐리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맞죠? 어떤 시간? It took, 걸리는 시간. 뭐가? 공이 뭐 하는데? 아래로 굴러 내려오는데. 맞나? 뭘 가지고 걸리는 시간? 최초의 뭡니까? 시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최초 시계죠. 전자시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용 가능한? 그에게 이용 가능한 시계. 됐나? 쟀단 말이야. 탁 쟀단 위에. 자, 봅니다. 메티큘러스, 꼼꼼하게 그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어떤 시간? 공이 트래블, 이동하는 시간. 무엇을? 다양한 거리를. 맞죠? 그럴 때에 그는 뭘 찾아낼 수가 있었다? 어떻게 하면 공의 속도가 이동 중에 변화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 갑니다. His bottom line, 제가 요약하자면 결론입니다. 결론. 그의 바닥선 아니고 요약하자면 지구의 중력은 포즈, 일으킵니다. 맞죠? 뭘 일으킨다? 모든 물체에게 accelerate, 가속하는데, 자, 어떻게 가속합니까? 똑같은 양으로 말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지. 뭐와 상관없이 물체의 질량과 그리고 가속의 질량과 상관없이 맞나? 그리고 가속에 대한 뭡니까? 속도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말이죠. 대박이지. 떨어지면 똑같아. 나도 이거 놀랬어. 자, 갑니다. 이렇게 간단한 관찰이 갈릴레오에게 그리고 그의 동시대인들, 컨템퍼러리, 동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허락해줬죠. 또 예측하도록. 무엇을? 사물을. 뭐와 같은 사물? 그렇죠. 돌의 폴은 제가 낙화, 떨어짐, 낙하입니다. 돌의 낙하와 그 다음에 캐논볼, 저거라 대포의 아크, 궤적. 아크가 뭐라고? 궤적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탄도미사일을 가도 연구했잖아, 이걸로. 맞죠? 이러한 관찰들이 대가 누구라고? 이러한 관찰들이 기본적인 뭐가 되었다? 팩트, 사실로 되었다. 어떤 사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해줘요. 어떤 거?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뭐에 관하여? 어떻게 자, 떠받치지 못했던 물체가, 떠받치지 못했던 물체가 뭔데? 낙하는 물체란 말이야. 떠받치지 없는 물체니까 낙하는 물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디에서? 지구의 표면에서. 된다. 이 모든 걸 밝혀냈다는 거죠. 대단하지? 넘어갑니다. 자, 10번 마지막입니다. 자, 갑니다. 룰, 규칙. 어떤 규칙? 영웅이 되지 않는 규칙은, 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게 뭔데? 영웅이 되지 않는 규칙은 행동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즉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영웅이 되지 않는 규칙. 이해되나? 영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규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즉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뭐 어떤 얘기인지 보자. 이 규칙은 뭐에 관한 거다? 봐봐라. 더 대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다?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로부터 멀리? 잠재로부터 멀리 걸어가는. 맞나? 이게 무슨 말이지? 오른쪽 밑에 보세요. 잠재력적인 뭡니까? 대결에서 멀리 walk away, 외면하든 멀리 걸어가는, 즉 차이를 두는 좋은 분별력을, 그리고 대담한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 영웅이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될까요? 안 되네, 피하겠다 이런 거잖아. 비록 멀지라도 거기에 너의 역할이 있을지라도, 파트너의 역할, 어떤 역할? 원치 않은 역할이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도망가자는 거지. Trust me, 내 말 좀 믿어봐. 나는 알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는 거지. 왜? 네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렇다고 영어도 되기 싫은데 애를 먼저 더, 이거 어렵단 말이야. 양심 있잖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봐라, 나는 러닝 달리고 있는 중이야. 아침 일찍. 된다. 어디도? 오른쪽에 봐봐. 어디 쪽으로 향하여? 내 항구 쪽으로. 자, 이 사람이 역할이 있겠지. 보자. 나는 인지했어. 자, 두 남자아이가 인도 위에서 내 앞에 있다는 걸. 자, 갑니다. 나는 조깅 옷을 입은 상태야. 근데 걔네들은 완전히 어떤 상태다? 정장을 차려입지. 6시, 새벽 6시쯤에 걸어가면서. 이것은 다소 뭡니까? 어색한 거야. 생각해봐. 항구 쪽에 이 사람이 조깅하고 있는데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 어깨? 깡패? 그러니까 봐봐. 근데 이 사람도 웃긴 게, 나는 그쪽으로 향하고 달리고 있잖아. 나는 보았지. 그들을 서로 맞죠? 그들이 서로 보고 있다라는 걸 보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서로가 어떻게 떨어져 있는 걸 보았다는 거지. 내가 달릴 때 저 사람이 서로 보다가 내가 달린 거 오고 있으니까 뒤를 비켜주는 느낌이야. 보자.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다? 위치야. 어떤 상황이지? 내가 have to run between two of them. 그 사이를 가운데로 달려야 된다는 거. 좀 무섭잖아. 가다가 푹 잡았어. 너 뭐야? 이랬어. 봐봐. 자,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했다? 그들 사이에 두었다는 게 뭔데? 그들 사이로 띄었다는 게 말이지. 자, 가정법 가구 완료. 그러면은 실제로는 가정해보는 거다, 그치? 실제는 안 띄는 거다, 맞나? 띄었다면 후수는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뭐?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 맞죠? 나를 때릴 수도 있었고 안 때릴 수도 있었고. 하지만 나는 결정했다. 뭔데? 이 상황이다. 그 상황을 안전한 상태로 플레이, 진행시키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훈아, 둘러 뛰어야지. 그래서 봐봐라. 거리를 가로지른다. 자, 이것은 뭘 확실하게 하는 거다? 그들에게 아이 컨택을 주는 걸 확실한. 왜? 건너뛰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우리 보겠지. 그리고 그들에게 뭘 알도록 허락해 주는 거다? 내가 그들을 집중했다. 자, 아마도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겠지. 아마도 우리는, 그들은 뭡니까? 6명의 친구가 더 있을 거라는 거야. 어디? 코너 구석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에게 뭡니까? 강도질 할 예정이었었던 거지. 나는 뭡니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치? 추측이다. 그러나 10번에 봐봐. 나의 말하는 포인트는 뭔데? 나는 내 자아가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게 내 포인트란 말이야. 됐나? 나는 어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내 자신을 뭔데? 증명해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맞지? 마음으로써 그들 사이로 뛰면서 말이야. 맞나? 그리고 뭐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잠재적 위험의 상황을 감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영웅이 되지 않은 건 좀 힘들다. 어때? 여기까지 괜찮지? 수고했습니다.